안녕하세요. 전 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던 중국의 화려한 경제 성장 신화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은 14억의 거대 인구와 화려한 마천루,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계의 공장이자 멈추지 않는 성장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상하이에서는 과거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상권의 99%가 증발해버린 기이한 유령 도시의 풍경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가 우리 돈으로 무려 400만 원에 달하던 핵심 지역의 매장들이 이제는 단돈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왔음에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조정이 아니라 거대한 댐에 치명적인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쏟아진 물이 이미 온 마을을 덮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겪고 있는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의미하는 7가지의 치명적인 경제 붕괴 징후들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첫 번째 신호는 중국 경제의 강력한 뿌리이자 국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신앙과도 같았던 부동산 시장의 처참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붕괴 현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가계자산의 최소 70%에서 많게는 85%까지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집값이 하락하면 국민들의 모든 재산이 함께 흔들리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중국인들이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의 대부분이 콘크리트 벽 속에 저장되어 있었기에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부의 절대적인 척도이자 화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초거대 도시를 제외한 2선 및 3선 도시들의 아파트 가격은 최고점 대비 20%에서 심하게는 반토막까지 폭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하락 수치가 아니라 전 재산 10억이 자고 일어났더니 5억으로 줄어들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극한의 공포심입니다. 누군가 계좌에서 직접 돈을 빼간 것은 아니지만 자산 가치가 눈앞에서 증발해버리는 현실 속에서 수억 명의 중국 중산층이 거대한 악몽에 갇혀버린 셈이죠. 실제 2025년 기준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15.9%나 급감했으며 신규 주택 착공 면적 또한 20% 넘게 쪼그라들며 건설업 전반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멈춰섰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덜 짓는 문제가 아니라 철강과 시멘트, 가구와 인테리어 등 연관된 모든 전후방 산업이 셧다운되었음을 뜻합니다. 지난 2021년 헝다그룹 사태 당시만 해도 일부 기업의 경영 부실로 여겼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비구이위안 같은 거대 개발사들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중국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멈춘 것은 사기통 엔진 자동차가 엔진 하나가 완전히 꺼진 채 덜덜거리며 위태롭게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 폭락의 거대한 구멍은 곧바로 두 번째 신호인 소비 절벽으로 이어지며 14억 인구의 거대 내수 시장이라는 명성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명품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서며 불을 과시하던 유커들의 화려했던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중국의 소매 판매 성장률은 0.9% 수준까지 처참히 추락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17연개가 넘는 매장이 문을 닫았고, 이는 매일 50개 이상의 가게가 사라지는 오프라인 상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유명 프랜차이즈인 딘타이펀조차 매장을 철수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며 임대료가 99% 폭락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극심한 소비 동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부의 상징이었던 명품 시장의 붕괴로 2024년 중국 내 명품 판매량이 무려 20%나 곤두박질치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심리적 가난을 느껴 소비를 줄이는 역자산 효과 때문이며, 내 집값이 반토막난 상황에서 명품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소비가 꽁꽁 얼어붙자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몸집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세 번째 신호인 빅테크 기업의 대량 해고 사태가 터져 나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은 중국 청년들에게 높은 연봉과 복지를 보장하는 꿈의 직장이자 성공의 티켓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알리바바는 지난 2년 사이 무려 10만 명의 직원을 감원하며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직장을 잃는 수준의 유례없는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바이두 역시 상황은 처참하여 2025년 말 전 부서에서 최소 10%에서 최대 40%에 달하는 인력을 줄이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한때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로 대접받던 인류 IT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거리로 내몰리는 비참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레노버조차 대규모 감원의 파도를 피하지 못했으며, 이는 중국 내 IT 산업 전반이 얼마나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과거의 경제 위기가 공장 노동자들을 타격했다면, 이번 위기는 고학력 화이트칼라 계층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괴력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경기 침체로 인해 광고 수익 같은 주된 돈줄이 마르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인재를 붙잡아둘 여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두의 온라인 광고 매출이 5분기 연속 하락했다는 데이터는 기업들이 마케팅에 쓸 돈조차 없을 정도로 한계 상황에 직면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경기라도 미래 성장을 위해 인재를 투자로 여겼지만, 지금은 당장의 생존이 급급해지면서 성장보다 효율적인 도려내기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튼튼하다고 믿었던 빅테크라는 거대한 방파제마저 무너지면서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이미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위기는 자연스럽게 네 번째 신호인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지며,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든든한 허리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약 4억에서 5억 명의 중국 중산층은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으나, 이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려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값은 폭락하고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직장마저 잃게 된 이들은 사회 안정의 핵심에서 사회 불안의 뇌관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정적이라 믿었던 제조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월급의 30%를 삭감하는 것이 예사가 되었고, 현장에서는 무급 휴직을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심지어 철밥통이라 불리던 교사와 공무원들조차 월급이 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중산층이 누리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중산층이 지갑을 닫으면 기업 매출이 줄고 다시 고용이 불안해지는 끊어낼 수 없는 죽음에 나선 구조가 경제 전체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 깊이 박힌 미래에 대한 불신은 단순한 정책 몇 개로 고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는 소비의 동결을 넘어 심리적 마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경제의 실핏줄이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혈관인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돌려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붕괴 신호인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2026년 1월 중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규모 금거래 플랫폼인 JWR이 파산하면서 고객들이 맡긴 1조 8천억 원이라는 거액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투기꾼들이 아니라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의 노후 자금을 맡겼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중국 금융 곳곳에 퍼져 있는 그림자, 금융 부실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제도권의 규제를 피해 돈을 굴리던 비공식 금융들이 부동산 시장의 몰락과 맞물려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의 땅 팔기에 의존해 돈을 빌려주었던 지방은행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서 땅이 팔리지 않자 돈줄이 마른 지방정부는 빚을 갚지 못하고 지방은행들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실제로 허난성 같은 곳에서는 내 돈을 찾지 못하는 뱅크런의 공포가 확산되며 예금 인출 중단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말 기준 89조 7천억 위안에 달하는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뇌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빚 갚기 힘든 고위험 채무자가 성인의 7%를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금융 거미줄은 곳곳에서 뚝뚝 끊어지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표보다 더 뼈아픈 것은 바로 여섯 번째 신호인 청년 실업의 아비규환과 미래 세대의 절망입니다. 나라 절반이 백수 상태다라는 말이 중국 온라인에서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현재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18.9%를 기록했으며, 이는 5명 중 1명은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2025년 대졸자가 22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일자리 공급과 수요가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200만 명이 참가한 의자 뺏기 게임에서 준비된 의자는 500만 개뿐인 잔인한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었던 대학 졸업장은 이제 명문대를 나와도 배달 라이더 조끼를 입어야 하는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학력자들이 배달 시장으로 내몰리는 광경이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닐 정도로 학력 가치는 추락했습니다. 베이징대의 한 교수는 실제 청년 실업률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 단념자까지 포함하면 46.5%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깨져버린 사회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상상 이상의 거대한 분노로 쌓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내이주안과 탕핑이라는 키워드로 대변되는 사회적 절망의 확산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미친 듯이 경쟁해도 제자리 걸음인 현실에 지쳐 아예 바닥에 납작하게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파업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과 내 집 마련을 모두 포기하고 최소한의 생존만 유지하겠다는 이들의 선택은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부모 세대와 달리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고 배신당하는 현실 속에서 학습된 무력감이 청년들의 의지를 꺾고 비관주의를 심어주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시켜줄 테니 자유를 일부 양보하라는 공산당의 오랜 통치 계약이 경제 멈춤과 함께 깨지면서 체제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해 보이지만 일본은 부자가 된 뒤 늙었고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관세 장벽과 기술 통제로 인해 수출 길마저 막히면서 중국 경제는 탈출구 없는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신3대 산업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 하지만 거대한 경제 전체를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부동산과 내수가 무너지는 속도가 신산업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타임래그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배터리가 1% 남은 최신형 스마트폰과 같아서 기능은 화려하지만 정작 기계를 돌릴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위급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붕괴부터 사회적 절망까지 앞서 언급한 7가지 신호는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다발성 장기부전입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 방관할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이 여전히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그들의 내수 침체는 곧 우리 수출 기업의 타격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중국 경제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률이 20%를 뚫고 올라가는지 일선 도시 집값마저 무너지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지 금융 누수나 그림자 금융 사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중국이 이 거대한 파도를 넘고 다시 일어설지 아니면 서서히 침몰할지를 결정짓는 운명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난 40년간 이어져온 중국의 고속 성장 신화라는 챕터는 이제 완전히 끝났고 훨씬 더 불확실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배터리 없는 최신 폰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병들어가는 중국 경제가 과연 새 충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이 다시 일어설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회복 불가능한 길로 들어섰다고 보시는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분석한 7가지 붕괴 신호를 통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으시고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몰락을 알리는 7가지 치명적 신호를 전해드렸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이슈를 파헤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1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40년간 이어져온 강력한 노동조합의 시대가 마침내 종말을 고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34년 경력의 베테랑 용접工박기술 씨는 퇴근길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평생 일하던 자리를 차지한 주황색 로봇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로봇의 정교한 불꽃 앞에 서 있던 그는 단 5분간의 침묵 끝에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하고 쓸쓸히 공장 밖으로 돌아섰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아틀라스 로봇 투입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내놓았지만 회사는 이전과 달리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않는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조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로봇 투입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이는 40년 역사상 노조가 회사의 결정을 막지 못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패배를 넘어 노동의 게임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비가역적인 변화는 우리 모두의 일자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1987년 7월 공장 앞에 모인 3만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30% 인상을 외치며 시작했던 뜨거웠던 투쟁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단 3일간의 파업만으로 회사의 항복을 받아냈던 강력한 단결력은
현대차 노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조합원 5만 명을 보유한 이 조직은 파업 한 번에 하루 일 500억 원의 손실을 입히며 회사를 압박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해 왔습니다. 그 투쟁의 결과로 2023년 생산직 평균 연봉은 200만 원에 달했으며 수당을 포함해 1억 원을 넘는 이른바 킹산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졸 초봉이 3,500만 원이던 시절 고졸 생산직이 연봉 1억 원을 받는 이 독특한 구조는 오직 한국 제조업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회사는 파업으로 인한 천문학적 손실보다 임금 인상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왔지만 2024년에 이르러 그 균형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2024년 3월 15일 현대차가 독일 쿠카사와 8,500억 원 규모의 로봇 3 영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이 인간 노동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한 대의 연간 운영 비용은 유지보수를 포함해 약 1,900만 원인 반면 숙련 노동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1억 3억만 원입니다. 비용은 인간의 7분의 1 수준인데 반해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인간보다 3배 더 높은 생산성을 공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대 초반에는 로봇의 가격이 비싸고 고장이 잦아 사람이 더 경제적이었으나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되었습니다. 중국 로봇 제조사의 저가 공세와 기술 상향 평준화로 인해 산업용 로봇 가격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반면 한국 제조업의 임금은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상승했고 2023년 어느 시점에 로봇과 인간의 경제성 곡선이 교차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를 정확히 포착하여 2025년까지 용접과 도장, 조립 라인을 아우르는 1단계 자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입니다. 노조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의원 대회를 열고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저항하려 했지만 회사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면담 요청을 차갑게 거절하고 협상 테이블을 무시하며 오직 계획된 로봇 투입만을 묵묵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매주 50대씩 공장 내부로 밀려 들어오는 로봇들은 노조의 항의 구호와 상관없이 정해진 자리를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는 파업 시 발생하는 가동 중단 위협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로봇이 그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파업 당시 로봇이 투입된 라인 덕분에 생산 차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소 수준으로 억제되었습니다. 2023년 하루 일 470억 원에 달했던 파업 손실액은 로봇 투입 이후 2024년에는 340억 원 수준으로 무려 4분의 1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파업의 위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동자의 협상력은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2025년 자동화 1단계가 완료되면 파업 손실은 현재의 10분의 1로 줄어들어 노조가 내밀 수 있는 협상 카드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현장의 노조 간부조차 우리가 졌고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며 과거의 투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40년 동안 노동자가 생산의 핵심 수단이었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기술과 자본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봇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24시간 내내 쉬지도 않으며 결코 파업을 선택하지 않는 완벽한 생산 수단으로 기업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시각에서 노동자는 이제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 반드시 줄여나가야 할 거대한 비용으로 전락했습니다. 현대차가 로봇 도입에 투자한 8,500억 원은 확정된 매몰 비용이며 노조의 압박이 있더라도 사람을 다시 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기아와 삼성은 물론 해외 GM 공장까지 이미 70% 이상의 자동화를 달성하며 인간 노동 없는 생산 체제로의 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원가 경쟁에서 밀려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기업은 자동화라는 비가역적인 선택지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울산 공장 용접 라인에서는 230명의 인력이 감축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자동화 물결에 아주 작은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감축된 인원 중 일부는 재배치되었지만 많은 베테랑 노동자들이 50대 초반의 나이에 명예퇴직을 선택하며 정든 공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자동화 2단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추가로 8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며 현장의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6년 3단계 계획까지 모두 완료될 경우 총 2,300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로봇에게 완전히 내주게 될 전망입니다. 1단계인 단순 반복 용접에서 시작된 자동화는 이제 조립과 검수라는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인간의 영역으로 무섭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약 4억 명의 인력이 추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임금 베테랑들조차 이 거대한 흐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단계 계획까지 완료되면 총이 3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는 현대차 울산 공장 전체 인원의 6.8%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6.8%라는 숫자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자동화라는 거대한 쓰나미의 첫 번째 물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장 자동화는 정교하게 설계된 3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1단계는 용접과 도장 같은 단순 반복 작업의 로봇 대체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지는 2단계에서는 조립과 검수 같은 좀 더 복잡한 공정들이 로봇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7년부터 2030년 사이의 2단계 후반부는 로봇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인간의 정교함을 기계가 따라잡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인 2030년 이후에는 품질 관리와 현장 감독 같은 고도의 숙련 기술까지 로봇과 AI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소위 킹산직이라 불리던 고임금 베테랑 노동자들조차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사라질 일자리는 약 12영개로 전체의 35%에 육박합니다. 공장 노동자 3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는 이 참혹한 결과는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현실입니다. 기아차, 르노, 삼성,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미 현대차와 똑같은 수순을 밟으며 무인화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또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2023년부터 용접 로봇을 본격적으로 투입하며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강산업의 상징인 포스코 역시 2022년부터 무인 크레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크레인 기사들의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습니다. 화학산업의 LG화학 여수공장 또한 공정 자동화를 통해 2024년 인력의 15%를 감축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제조업 전반에 걸쳐 벌어지는 이러한 패턴은 거부할 수 없는 경제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목표로 자동화라는 선택지를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공장의 80%를 자동화했으며 독일과 일본 또한 각각 70%와 75%의 높은 자동화율을 기록하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자동화율은 아직 5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대로라면 글로벌 시장의 가격과 품질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동화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하는 두 가지 선택지뿐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생존 전략 속에서 연봉 1억 원의 킹산직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없음을 경제 지표가 증명합니다. 로봇 기술은 매년 30%씩 발전하는 반면 로봇의 가격은 매년 15%씩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의 가치를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린 자동화의 물결은 이제 우리 일상과 밀접한 물류산업의 심장부로 무섭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이미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2024년까지 인력의 30%를 감축했으며 2026년까지 추가로 40%를 더 줄일 계획입니다. CJ 대한통운 역시 무인 지게차와 자동 적재 시스템을 현장에 배치하며 인간이 하던 고된 상하차 작업을 기계의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풍경도 예외는 아니어서 맥도날드는 이미 90% 이상의 매장에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해 매장당 직원 수를 평균 8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선두주자인 GS25는 무인 편의점을 시범 운영하며 기술적 완성도가 확인되는 대로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 인건비 제로 시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라 불리던 사무직군 역시 AI 번역기와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 통번역사와 콘텐츠 작가들의 설 자리가 급격히 좁아지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법률 서비스 분야마저 인공지능이 판례 분석을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대형 로펌들의 주니어 변호사 채용 규모는 해가 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산업에 걸쳐 벌어지는 이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현대차 노조가 가졌던 강력한 조직력조차 이제는 기술의 파고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입니다. 현재 한국 제조업의 평균 임금과 로봇 운영 비용의 격차는 약 3.4배이지만
이 격차가 2배 이하로 떨어지는 2027년이 진짜 재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불과 3년 후면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자리의 몰락이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생존을 고민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을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로봇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이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과 복잡한 대인관계 능력은 아직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과 육체 노동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당신은 23년 동안 몸담았던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박기술 씨의 미래를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기술 씨는 2022년 회사가 처음 로봇 도입을 발표했을 때조차 용접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첫 로봇이 들어왔을 때도 동료들과 함께 기계의 한계를 비웃었지만 2024년의 로봇은 사람보다 더 정교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냈습니다. 결국 그는 54세라는 재취업이 불가능한 나이에 로봇이 아니라 시대에 졌다는 뼈아픈 고백을 남기며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술 발전은 멈추지 않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거의 영광과 강력한 조직에 기대어 안주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40년간 무패 신화를 써내려왔던 현대차 노조의 굴복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며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신호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이며 3년 후에 당신이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연봉 1억 원의 킹산직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바뀌어버린 룰에 맞춰 스스로를 혁신하고 생존을 준비하십시오.